안녕하세요. 7학년, 8학년, 9학년을 위한 북클럽을 담당하게 된 라졸 장이라고 합니다. 자, 북클럽 강의가 나온 이유. 여러분들, 요즘 학생들 책 안 읽습니다. 핸드폰 많이 들여다보고, PC 게임 많이 하고, 이제 뭐 TV도 보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없죠. 그리고 책을 읽으라고 해도 읽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또는 국제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또는 이민 또는 이제 유학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연하게 두려움이 옵니다.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잉글리시 클래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앉아있는 학생들하고 내가 과연 컴핏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만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읽은 게 없는데, 전혀 지식이 없는데, 그런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부모님들은 더욱더 많겠죠.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 마스터 프랩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북클럽 강의들 좀 만들면 안 되겠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도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들 책 좀 읽고 책을 이해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북클럽 강의가 필요한 이유.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혼자서 이 책이라는 것을 다 읽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책들에 대해서 그 가이드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를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책을 이해하는 이제 완성도가 올라가는데요. 이 책으로 인하여 사실 어떤 결과물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학교에서 영어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SAT, Subject Test, AP 시험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것을 다 이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런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있나? 물론 동네에 있는 이제 영어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북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좋은 책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뭐 줄거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글을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과연 학교에 가서 이게 먹힐까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을까요? 더 나아가서 SAT, AP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제 과거,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미국 정교사 자격증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클래스 111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고, 다른 하나, 자격증은 이제 사회 과목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역사, 경제, 정치 이런 과목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 마스터 프랩에서 AP English Language하고 AP English Literature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AP US Government and Politics, AP World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그리고 AP Human Geography, 이렇게 AP 과목을 5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국제학교 교사로 또 이제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SAT 또는 AP 시험장에서 필요한 게 뭔지,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의 목표가 미국 고등학교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영문학 작품을 미리 읽고 준비. 당연히 학교 들어가기 전에, 클래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배우고 들어가면 그만큼 어드밴티지가 생기겠죠. 클래스에 들어가서 그때 읽고 따라가려고 하면요, 너무 힘듭니다. 왜냐? 고등학교 또는 이제 중학교 학생이라도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미리 공부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있을 그럴 시간이 없을 때는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고요. 2번째, 영문학의 이해를 높이고 읽은 책의 중요한 테마와 심볼리즘 정리. 책을 읽어서 그 줄거리를 안다라는 게 다가 아니죠.
시험이나 에세이를 쓸 때는 줄거리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습니다. 테마와 심볼리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이 책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또 토론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줄거리보다는 정말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 선생님들이 질문할 것들 그것을 미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강의를 또 디자인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영문학을 통해 영어 독해력 향상. 당연히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그 영어 실력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영어 실력이 늘어나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모든 클래스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가서 SAT 그리고 AP 이런 다른 시험 볼 때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요. 북클럽 기대 효과. 자, 여기에서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돌직구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뭔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건데요.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여러분들의 그 학교 영어 선생님들한테서 이 소리를 듣게끔 하고 싶어요. 띠임하고 심볼리즘을 커버를 합니다. 그것을 학생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학교에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책이 왜 중요한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지를 미리 알고 들어가서 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 너 이런 것까지 알아? 책은 유명하죠. 그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식으로 책을 쓰게 됐는지 거기까지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에세이를 쓸 때도 그렇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너 이것도 아냐? Context of the book. 줄거리도 알고 띠임도 알고 심볼리즘도 알고 작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떤 경우로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 이 책의 배경은 과연 뭔지 거기까지 저는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쓰여진 이유를 알아야만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알아야만 이 책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개가 커버가 돼야지 학생은 자신 있게 학교 클래스 안에서 발표를 할 수가 있고 에세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줄거리만 알아서는 뭘 쓰겠습니까? 줄거리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교사였는데 그 교사 생활하면서 줄거리 물어본 적이 없어요. 줄거리를 이해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해봐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이 사람이 여기서 뭐 했니?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꼭 커버하는 그런 강의를 들어야만 그 학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강의의 보너스.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전 단어와 이디엄들. 이렇게 제가 그 설명을 했는데요. 제 강의 속에서 강의 노트에서 쓰이는 어떤 advanced vocabulary, 뭐 어떤 사람들은 SAT vocabulary라고도 하죠. 또는 그 이제 실전 영어에서 사용되는 이디엄들. 단어 하나 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 뜻이 이렇지만 같이 이렇게 합쳐서 사용됐을 때 뜻이 완전 바뀌는 그런 이디엄들이 분명히 제 강의 노트에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한 이유가 학생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 수도 있고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좀 이 어려운 단어들, 한국 학생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단어의 뜻, 이디엄의 뜻, 사용 방법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학생 여러분들의 그 단어 실력 그것도 키우고자 이런 식으로 그 강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면은 하이라이트된 어떤 그런 단어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꼭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들기 필수. 이런 단어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무기로 사용을 하려면은 학생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이제 그 컴파일링 한다고 하죠. 모아가지고 그걸 노트한 다음에 그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기도 이제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그런 멋진 단어들을 그 좋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만 정말 자기의 영어 실력이 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학원이나 학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소수민족계의 문화까지. 다른 친구들이 잘 모르는 나만의 무기 이렇게 써봤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유명한 작가들 이름 대봐 그러면은 셰익스피어, 디킨스, 해밍웨이, 마크 트웨인, 뭐 스타인백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백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또 공통점은 또 뭐죠?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거의 다 백인이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책이야 좋은 책이야 하고 옛날부터 가르쳤는데 요즘은 미국에서 이 문학을 배울 때 추세가 달라졌어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소수민족계의 문학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가리키는 게 요즘 그 잉글리시 클래스의 트렌드입니다. AP English Literature 시험만 봐도 그래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에비던스로 쓰라고 하는 책들. 그 중에 넘버1 제일 많이 쓰이는 책이 흑인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탑 20를 봤을 때 흑인 작가들이 쓴 책들, 소수민족계가 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한국 학원 그리고 이 일반 학교 클래스에서는 이런 책들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뻔한 유명한 책들만 가리킵니다. 그래서는 그 어떤 문학의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소수민족계의 문화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AP English Literature급으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요. 그렇게 그 이제 다양한 책들을 배웠을 때 다른 친구들과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자기만의 무기를 갖게 되는 거죠. 다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책, 미국에서 가장 핫한 책, 그런 책을 알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AP English Literature 시험을 봤다고 했을 때 에세이를 썼어요. 그리고 이 소수민족계의 책을 썼습니다. 이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미국에 있는 영어 교사들, 영어 교수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수민족계 책들을 찾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 백인 라이터에 대해서 쓸 때 제가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소수민족계 그런 작가들의 글도 썼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점수를 받고 다양한 문학을 접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계속 지금 AP English Literature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들을 학생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하지만 분명 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SAT 시험, 서브젝트 시험, AP 시험까지 다양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지금 이 책을 모른다고 요것만 가리키고 그러면은 그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 학년이 올라가서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런 그 버려야 되는 공부라면은 좋은 공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강의를 통해서 AP English Literature까지 모든 그런 어떤 스텝 바이 스텝 이런 시험들과 영어 클래스들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코र्स가 되겠습니다. 강의의 책 구성, 읽기 쉽고 짧은 책 10권. 일단 이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길지 않은 책, 하지만 유명한 책으로 10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To Kill a Mockingbird, Flowers for Algernon, 그다음에 House on Mango Street. 언더라인 해놨죠? 이 그 책은 샌드라 시스네로스라는 치카나라고 하면은 멕시코 계통 미국인입니다. 그분이 쓴 책도 커버를 합니다. 이 책은 요즘에 이 영어 클래스에서 미국에서 아주 핫하게 가리키는 그런 책입니다.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그 정말 좋아하는 그런 책인데 한국에서는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책도 포함을 시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알아야 되는 책 10권으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플레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앤 줄리엣 아주 유명한 플레이죠. 이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없는 북클럽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시리즈는 좀 더 어려운 책, AP English Literature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또 10개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Invisible Man, 랄프 앨리슨이라는 흑인이 쓴 책인데 이 책이 AP English Literature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넘버 1입니다. 그런 책이고요.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조라 닐 허스턴이라는 흑인 여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도 AP 잉글리시에서 많이 쓰이고 또 많이 읽게 권장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카이트 러너, 칼렛 호세인이라고 아프간 출신 미국인이 쓴 책인데 이 책은 마더런 클래식이라고 해서 요즘에 학교에서 뭐 교과서처럼 아이들에게 읽히고 가리키는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미난 책도 있고 어려운 책도 있고 소수계가 쓴 책도 있고 다양한 책들로 이런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이제 읽고 이해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볼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썸머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부터 AP 잉글리시 리터처가 요구하는 책까지 다양한 책 20권을 준비를 했고요. 단순히 책만 읽는 게 아닌 작가, 단어, 문화, 역사들을 다 통틀어서 강의. 여기에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리즈 1 중에 첫 번째 책, To Kill a Mockingbird. 그 책을 보면요. 남부에 사는 백인과 흑인들의 인종차별, 인종의 갈등, 거기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학생들이 그냥 책만 주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싸우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강의를 할 때 학생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더 이해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흑인들을 어떤 식으로 오프레스하고 미국 헌법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데 그 헌법을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배경,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서 이 책을 이해하는데 이제 완성도를 끌어올리려고 그런 식으로 저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와 역사들 이런 것도 다 커버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줄거리를 알고 어떤 뭐 띠이나 이런 걸 알았다 해도 학교에서 물어보지 않고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거라면은 쓸모가 없는 거겠죠. 학교에서 시험지에 또는 에세이 토픽에 분명히 나오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합니다. 책의 썸머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띠임, 심볼리즘, 중요한 퀘오트, 이 책이 쓰여진 이유, 이 책을 쓴 사람의 생각, 이런 것까지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래야만 학생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안에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제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술술술술 에세이를 쓰거나 이제 시험지가 나오면은 올바른 답을 맞출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공부 방법을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학생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지 않으면은 강의가 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책을 꼭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공부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피아노 학원도 가야 되고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는 다다음 주에 어떤 책을 학교에서 시작을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이걸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책은 물론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스파크 노트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스파크 노트스 이렇게 치면은 다 뜹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챕터마다 이 썸머리가 있어요. 그런 썸머리라도 완전히 다 읽고 이 어느 정도 책이 어떤 식으로 이 줄거리가 풀리는지를 이해를 좀 한 다음에 이 강의를 보시면은 더욱더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스파크 노트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빠른 시간 내에 책 한 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있지만 단점은 줄거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 강의를 보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공부 방법. 2번 이상 동영상 강의 보기.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보고 자꾸 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제가 말한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으면은 클래스 안에서
그 제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선생님과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에세이를 쓴다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특히 강조한 단어 표현, 노트 만들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 좋은 글이 나오고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도 쉽게 읽을 수 있고요. 그것을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단어 노트를 만들어서 직접 써보고 외워보고 문장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단어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를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해지기.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읽다 보면 이게 그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글을 이제 어떤 식으로 썼는지도 기억을 해서 나중에 에세이 쓸 때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책을 안 읽는 우리 어린 학생분들 혼자서 공부하기 어렵다라는 거 압니다. 누가 가이드를 해줘야만, 누가 설명을 해줘야만 이 책의 중요성, 이 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러면은 인트로덕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좋은 책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클럽 레슨 1,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미국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학생들이 읽게 되는 그런 소설책입니다. 이 책은 그 required reading을 넘어서서 거의 영어 교실에서는 교과서로 통하는 이제 그런 소설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책을 첫 번째 강의로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지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 책에 관련해서 이 책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줄거리와 나오는 캐릭터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줄거리를 설명하면서 그 미국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는 어떤 cultural한 배경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를 그 줄거리에 이제 써놓은 줄거리에 단어를 좀 어려운 걸 썼다면 좀 뭐라고 할까요? 카노테이션으로 디노테이션이 아닌 카노테이션이라는 말은 딕셔너리에서 나오는 그런 사전에 나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이는 그냥 그런 뜻으로 단어를 풀이를 한 건데 그런 단어를 썼을 때 그 단어의 쓰임새 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의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 책에 관련된 them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심볼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퀘ot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세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학교에서 이 책을 공부하게 될 때 뭐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제대로 똑바른 그런 좋은 대답을 할 거라고 믿고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Harper Lee To Kill a Mockingbird, born on April 28th, 1926 in Monroeville, Alabama. 알라바마면은 미국 남쪽이 되겠죠. 알라바마, 미시시피, 조지아, 루이지애나 이쪽이 다 이제 남쪽에 있는 스테이트인데요. 레이시즘이 이제 상당히 심했던 그런 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character Atticus was based off of her father, who was a lawyer. 아버지가 어터니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토대로 이 책에 나오는 에리커스 핀치, 그 아버지 캐릭터이 되겠죠. 그 아버지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요. 자라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고 한 이제 그런 것을 토대로 이 책을 작성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her friend from childhood, Truman Capote, served as an inspiration for the character Dill. 트루먼 카포테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굉장한 유명한 작가인데 같이 아주 친한 친구로 자란 그런 그 어렸을 때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attended University of Alabama and studied in law school before dropping out. 이 그 하퍼 리 이제 여자분인데 사진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냥 옆집에 사는 아주 그냥 친근한 아주머니 같은 이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 그 작가가
유니버시티 알라바마를 다니고 있는 와중에 졸업을 한 게 아니라 다니면서 러스쿨에 입학을 하게 돼요. 아버지의 이제 풋스텝을 따라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졸업은 하지 않고 드롭아웃을 하게 되죠.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는 대학교를 졸업을 한 다음에 법대 대학원, 러스쿨을 가게 돼 있죠. 이때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러스쿨을 같이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졸업을 한 뒤 이제 대학원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학교를 같이 동시에 다녔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굳이 쓰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할벌리는 대학교 다닐 때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 아시죠?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영국에 공부를 하러 이렇게 보낸 건데 공부에는 큰 관심이 별로 없었나 봐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o Kill a Mockingbird was published in 1960 after the civil rights movement that took place several years before.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미국 역사에 대해서 배우질 않으셨다면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1950년도 이전에는 이제 흑인들이 특히 남쪽에서 사는 흑인들은 레이시즘, 인종차별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950년대에 와서 Civil Rights Movement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몽고메리 알라바마에서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한테 백인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프로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몽고메리 도시의 모든 버스를 이제 흑인들이 타지 않기로 보이콧을 400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 Civil Rights Movement가 1950년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Civil Rights Movement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 목사분이 이 Civil Rights Movement를 이제 리더로서 주도를 했는데 그게 있은 이후에 1960년도에 이 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is made the work highly controversial piece that originally got mixed reviews upon the first publishing. 남쪽에서는 흑인에 관련된 인종차별이 이때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흑인들과 백인들 사이에서 이제 학교 이런 데가 흑인 학교, 백인 학교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흑인들을 아주 대놓고 이제 싫어하는, 기피하는 또는 우리 동네는 못 들어와. 우리 학교에는 들어올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아주 인종차별이 눈에 띄게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그런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리뷰를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책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 보셨다면은 왜 그런 식으로 리뷰가 나왔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However, it earned a Pulitzer Prize 1 year later and sold over 30 million copies. 책이 나온 지 그 다음 해에 퓰리처 프라이즈를 받게 돼요.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문학 작품 상입니다. 그거를 그 다음 연도에 받게 되고요. 2 years afterwards, the book was adapted into a screenplay and went on to become an Academy Award-winning film. 할리우드에서 이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자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 영화에 에릭 허슬러 나오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레고리 팩이라는 그 배우가 나와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오스카상도 받게 됩니다. She avoided the limelight after the novel had earned such acclaim and passed away February 19th, 2016.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이제 그런 작가가 되겠는데요. 이 하퍼리는 이 책으로 굉장한 어떤 유명세를 타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유명해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조용히 살았던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Context of the book. Even though
Lee took inspiration from the people within her life. She emphasizes that the setting of the novel was not a specific town from her childhood. It was an inexact town in the South where the novel takes place. 이 여기서 나오는 그 이제 도시가 배경이 메이컴이라는 도시인데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없을 뿐이지 그런 도시는 이 사우스에 알라바마, 미시시피, 조지아 뭐 이런데 상당히 많았죠.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낸 타운이지만 그런 타운은 이 전체적으로 이 많은 스테이트들 안에 그냥 다 골고루 퍼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lthough she maintains the belief that many aspects of the novel is fictional, she obtained inspiration through many events that took place in and around her life. 물론 소설이지만 이 소설이 그냥 뭐 머릿속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작가가 살면서 경험하고 보고 느낀 거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 이 책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 책에 나오는 어떤 그런 많은 이벤트들이 자기 경험에서 자기가 봐왔던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그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31, 9 black men were accused of sexually assaulting 2 white women. 스카츠보로 알라바마에서 있었던 이 그 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US 히스토리를 공부를 하게 될 때 분명히 배우게 될 겁니다. 스카츠보로 보이즈라는 이 트라이얼에 관련된 역사적인 걸 배울 텐데요. 이제 그 AP US 히스토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토픽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 그 할퍼 리가 자랐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토대로 그 탐 라빈슨이라는 그 흑인 빅tim을 만들어내는 또는 accused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고요. Many believe that this ruling was motivated by racial prejudice. This Scottsboro case supposedly served as inspiration for the novel. 이 책에서 나오는 어떤 그 범죄와 그 다음에 재판 거기에 관련된 게 바로 이 그 문제 사건 이것을 토대로 쓰여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물어볼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트라이얼에 관련해서 역사적인 배경 아는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스카츠보로 보이즈라고 대답을 하시면 그냥 선생님들이 와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좋은 어떤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e often stated that she disliked the idea of an introduction at the beginning of her novel because it still says what it has to say. It has managed to survive the years without preamble. 이 책에 나오는 그 어떤 그 인종 차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인종 차별을 또 넘어서서 같은 인종이지만 또 서로 그 못 믿어하고 의심하고 어떤 루머가 떠도는 이제 프레저디스에 관련된 그런 거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책 읽어보면 아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책 앞에는 인트로덕션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왜 이 책이 그 so important한지, 왜 이 책을 읽지를 않으면 뭐 중학교를 졸업을 할 수가 없고 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뭐 제가 알기 100%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99%는 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왜 이 책이 그렇게 중요한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The novel is renowned for its warmth and humor despite dealing with the serious issues of abuse and racial inequality. As a Bildungsroman, Bildungsroman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English Literature에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그 이제 전문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Story about a youth growing up. 한 어린 뭐 남자건 여자건 아이들이 자라나는 성장기 스토리를 쓴 책을 보고 Bildungsroma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Primary themes of To Kill a Mockingbird involve racial injustice and destruction of innocence. Scholars have noted that Lee also addresses the issue of class, courage, compassion, and gender roles in the American Deep South. The book is widely taught i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with lessons that emphasize tolerance and decry prejudice. 이 책을 토대로 우리 인종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prejudice 이런 거 갖지 말자. 인종을 떠나서 같은 인종끼리라도 서로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말자.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게 이게 불공평한 거, 저스티스가 없을 수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것을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 크로우 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미국 역사를 배울 때 또는 미국 역사적인 어떤 그런 뉴스나 이야기를 할 때 짐 크로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나중에 듣게 되실 겁니다. 하이스쿨이건 칼리지건 대학교를 졸업해서도 짐 크로우라는 단어가 들리면은 남쪽에서 미국 남쪽 지방에서 흑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짐 크로우 러에 살았던 흑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이 저스티스가 없었는지 그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의 나쁜 점, 프레저디스의 나쁜 점,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많은 학생들이 읽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줄거리로 넘어가기 전에 이 책을 읽지 않으셨으면은 책을 꼭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스파크 노트가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또는 클립 노트 들어가 가지고 자세하게 챕터 바이 챕터로 되어 있는 썸머리라도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줄거리를 따라 읽으시고 그다음에 theme, symbolism 이런 것을 같이 공부하신다면 좀 더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